네, 13주차입니다. 13주차에서는 스템 기반 유아 과학 교육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주차 1강 첫 번째 이제 스템 교육에 관련된 전반적인 이해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스팀 교육과 관련된 기초 이론입니다. 가장 먼저 스팀의 개념부터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스팀 최근에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 교육 과정이 개정되면서 많이 사용된 용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스팀 하면 융합 이런 얘기들 쭉 들으셨을 겁니다. 자, 이거는 비단 그 영유아 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초, 중, 고등학교 해서 일단 초등학교에서 먼저 이슈가 돼서 이제 스팀 교육 기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 활동들이 개발되어서 적용되고 있고요. 이것은 국가 수준에서 반드시 이제 해야 되는 하나의 이제 교수 방법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이후 우리 이제 영유아 교육에서도 이제 스팀 교육이 이제 그 초등 교육에 영향을 받아서 이슈가 돼서 지금 이제 많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아 과학 교육을 이해할 때 이 스팀 교육에 기반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가장 먼저 스팀의 개념부터 살펴보시면 스팀이란 융합 교육, 그렇죠? 이렇게 대표할 수 있겠죠? 자, 스팀이란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서 자, 어쨌든 국가에서 바라는 교육과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입니다. 이러한 목적, 목표 아래서 스팀이란 자, 앞에 글자를 한번 따볼게요. 과학, 사이언스의 S, 기술, 테크놀로지의 T, 그 다음에 공학, 엔지니어링의 이제 앞에 E, 미술, 아트의 A, 그 다음에 수학, 매스매틱스의 M. 이렇게 해서 스팀 앞에 약자를 따서 우리가 하나의 용어를 만들어진 거고요. 융합의 형태로 기존의 각각 그렇죠? 이제 과학, 기술, 공학, 미술, 수학 이 각각의 분야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전체적인 융합적인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교수 방법.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토탈 입장에서 창의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인재 양성에 초점을 둔 교수 방법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유아과학이라고 해서 과학에 초점을, 맞추어서 과학이란 틀 안에 놓지 않고, 과학 활동이긴 하지만은, 기술, 공학, 미술, 수학이 완전히 융합된 하나의 활동,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전체 입장에서, 융합적인 입장에서 결국 활동을 이해해야 된다. 이러한 스팀 교수 방법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학자에 따라서 이 스팀 교육, 그쵸, 융합 인재 교육을 굉장히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주가 되는 거, 우리나라 이제 교육과기술부 2011년도에 정의를 했고요. 융합 인재 교육 스팀은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자의 흥미, 이해를 높이고, 자, 결국에는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인 사고, 그쵸. 그래서 다른 말로 스팀 리터러시. 융합적으로 사고하자. 그 다음 하나 더. 문제 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으로 스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의 개념이라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2012년도에 백윤수 선생님 외에는 스팀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볼게요. 자, 스팀을 앞에 네 가지 차원에서 사시 스팀으로 보고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스팀은 창의적인 설계 단계,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그 다음에 감성적인 체험 해서, 이런 이제, 이모셔널이라는 이 터치, 이런 감성적인 체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설계, 감성적인 체험을 통해서 과학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의 융합적인 지식, 그쵸? 그 다음에 본성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여서 결국에서는 창의적이고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합적인 소양,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사씨가 이거예요. 융합적인 소양 첫 번째 해서 스팀, 리터러시.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의성, 크리에이티비티. 두 번째 창의성. 그 다음 세 번째 소통의 C,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 네 번째 배려 해서 케어링까지 이 네 가지를 추구하는 것이
융합 인재교육, 다시 말해서 스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백윤수 선생님이 강조하셨던 사씨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가 융합적인 소양, 두 번째가 창의성, 그 다음 소통, 배려, 이 네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 마찬가지로 김진수 선생님께서는 스팀 교육을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의 과목 또는 여기 이 그 5가지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가리킴으로써 과학기술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 이해력을 높이고 자 결국에서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다로 네, 융합인재교육 스팀을 정의하고 있고요. 교육의 다른 말로 스팀 교육 이꼴은 융합인재 교육이다라고 이제 김진수 선생님 이후에 우리나라에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 2000년대에 와서 이제 스팀 교육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전에는요, 그쵸. 네, 브루너가 1960년도에 강조했었던 것 중에 이제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실게요. 자, 지식의 구조 등을 이 브루너는 강조했었는데 교과의 교육과정은 학문의 중요한 원리를 알 수 있도록 기본적인 지식의 이해를 중심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브루너가 강조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학문 중심, 교육과정 중심으로 교과의 분리를 강조했고 교과 학문 간의 통합을 네, 하려는 입장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스팀의 가장 기본 이제 그 가장 먼저 시초는 이제 브루너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은 자 이러한 융합인재교육, 스팀 교육이 과연 왜 필요한가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달려가고 있죠. 21세기는 네, 하나의 이론을 또는 하나의 원칙 또는 공식을 적용해서 활용을 한다기보다는 굉장히 이제 개별 학문들이 융합돼서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대이면서 동시에 네, 융합 과학기술을 굉장히 요구하는 시대이죠. 네, 최첨단 과학기술, 융합기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맞게끔 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영유아 교육에서도 이 스팀은 뗄래야 뗄 수 없다. 스팀 교육에 기반해야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다니엘 핑크 2012년도에 유명한 다니엘 핑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는 새로운 미래가 온다. 네, 그래서 과거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서 과거 정보화 시대에는 여러분들 그쵸 인지적인 능력을 강조하는 자뇌형 네, 재능을 갖춘 지식 근로자가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 친구들이 주도를 했다면 이와 반대로 네, 지금 미래 사회는 네, 이것을 넘어서는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창작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한 네 자신이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했어요. 타인에게 뭔가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 그쵸? 네, 그 다음에 예술가라든지 발명가, 그다음 디자이너, 그 다음에 스토리텔러 이런 사람들을 보시니까 어때요? 그쵸? 창의성이 굉장히 뛰어난 네 인재들이죠. 이렇게 수준 높은 공감 능력이라든지 소통 능력을 필요로 하는 네, 다른 말로 해서 이것을 그래서 미래 사회는 하이 컨셉, 하이 터치 시대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기존의 교수법 가지고는 네, 이러한 인재 양성을 하기 힘들다라고 해서 이 다니엘 핑크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수 방법이 바로 스팀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자, 이처럼 미래 사회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과학기술 경쟁력이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아이디어 수준이 높을수록 과학기술 경쟁력이 높을수록 이것은 곧 네, 선진국이다.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스팀 교육을 조금 더 강조하고 최근에 정착화시키기 위해서 네, 교육학과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러분들 지금 저는 이제 스팀의 대표적인 산출물로 일단은 네, 산출물인 아이폰과 그 다음에 이제 창작물인 네, 영화 아바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거 외에도 스팀 관련 대표적인 산출물은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구체적으로 보실게요. 첫 번째 아이폰. 아이폰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전 세계인들이 이 아이폰에 굉장히 각광을 할까? 젊은 친구들 핸드폰 보면은 아이폰을 선택하는데 교수님이 한 번씩 물어보면은 다양한 이유들을 드는데 뭔가 이 아이폰이 가진 이 스팀의 산출물로서 매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 스티븐 잡스가 최첨단 기술에만 아이폰을 집중했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못 끌었을 것 같아요. 자,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아이폰에는 최첨단 기술 플러스 무엇이 있었죠? 뭔가 디자인적인 아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감성을 건드리는 감성적인 예술가, 이런 뭔가 감성적인 디자인을 가졌기 때문에 이 아이폰이 지금까지도 스티븐 잡스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젊은 층에게 인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마디로 이 아이폰은 스팀의 이런 최첨단 과학 기술이라든지 공학적인 요소, 그 다음에 과학적인 원리, 그 다음에 뭐 기술, 수학적인 거, 그다음 아트적인 거가 융복합, 그쵸? 융합돼서 나타난 스팀의 대표적인 산출물이다. 자, 그 다음 재밌는 예를 보실게요. 여러분들 아마 아바타 영화 다 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 아바타를 접했었을 때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의 영화와 너무나 다른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자, 지금은 이제 4D로 제작된 이런 융합 기술을 과학적인 이런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기술이라든지 접목해서. 그런데 최초의 영화라고 친다면은 이 아바타를 들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 굉장히 오래된 이 시대에 제임스 캐머런이라는 그 제작자가 영화 감독이 이 아바타를 제작을 해서 굉장히 폭풍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 그 이유를 살펴보시면 아바타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 4D로 제작되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아바타가 단순히 그냥 최첨단 4D로 제작돼서 인간들에게 호기심을 줬다면은 아마 그 당시만 그냥 바짝 인기가 있고 사장됐었을 건데 아바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관객들도 있고 아바타가 굉장히 예술로서 그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이다. 그래서 이 4D로 최첨단 기술이 기반했지만은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의 작품이 나타나기란 힘들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이제 평론들이 이어지면서 아바타는 이 최첨단 기술, 과학 기술뿐만 아니라 자, 인문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로마 신화의 인문학적인 상상력에 기반을 두고 인간의 감성을 건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화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인간과 인간이 전달합니다. 전달 물질에 의해서. 물론 상상력에 기반했지만은 여러분 미래 시대에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손과 손을 이루며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쭉 연결돼서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런 시대가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영화이지만 최첨단 과학기술이 접목돼서 4D로 제작을 하면서 동시에 로마 시대 인문학적인 이런 상상력, 인간의 감성을 건드린 하나의 스팀, 그쵸? 융합에 기반한 세계적인 산출물이다라고 아바타를 예를 들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과학 분야에서 자연현상은 다양한 과학적인 개념이 관련될 수밖에 없죠. 관련돼 있고, 여러 측면에서, 하나만 뭐 과학이다, 과학 활동이다, 과학적인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단절시킬 필요 없이, 구분할 필요 없이,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호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 교과에서 통합적인 접근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결국 이 통합적인 접근을 넘어서는 융합교육, 스팀 교육의 적용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유아과학에서도 이 스팀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팀 기반 유아과학 교육은 과학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 뭐 아트 안에서도 미술, 음악 뭐 다양하게 있겠죠? 뭐 이런 예술 분야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팀에서 빼놓을래야 뺄 수 없는 기술, 공학 이런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접목하고 학문간뿐만 아니라 학문의 이런 지식간 의 융합을 통해서 주어진 문제를 보다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스팀 기반 유아과학 교육을 하면 학습자의 창의성이라든지 융합적인 소양을 기르는데 그 가치가 상당히 높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살펴볼 내용은 이러한 스팀 교육의 교육적인 의의입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트, 뭐 과학, 수학, 공학, 기술 이렇게 좀 이질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스팀에서는 이런 이질적인 영역을 융합해서 상상하고 나름대로 계획하고 만들고 수정하고 다시 재구성해 보는 이런 융합적인 경험을 통해서 네, 스팀 교육은 유아의 창의성의 함량에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게 첫 번째 의의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유한의 스팀 교육의 이런 예술 표현 과정에서 실제 적용, 사용되는 생활 도구라든지 전자기기라든지 최첨단 기기, 그렇죠? 이러한 다양한 기계와 도구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첨단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이 미래 시대에 필요한 그러한 최첨단 환경의 적응 능력을 기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의의는요. 자, 유아들은 스팀 교육을 통해서 산출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 해결 능력, 더 나아가서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의의는요. 스팀 교육은 유아들 간의 자연스러운 소통과 협력 경험을 통해서 확장 심화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인간과 인간 간의 소통, 협력에도 의의가 있다. 다섯 번째. 자, 이러한 스팀 교육은요, 유아가 과학기술, 공학 중심으로 일상생활, 실제 이제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게 스팀 교육 자체가 이제 아트적인 요소가 융합돼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예술적인 성향을 갖추어서 학습자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 한마디로 이미지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방향, 이러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당히 의의가 있겠죠. 그다음 네 번째, 자, 지금까지 살펴보셨던 이러한 스팀 교육의 특성입니다. 자, 스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학습자의 이해를 높이고, 자, 결국에서는 추구하는 것이 융합적인 사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학습 내용을 좀 핵심 역량 위주로 재구조해야 하는 것이 이제 특징이고요. 자, 따라서 이렇게 하려면은 즉, 체험 위주라든지 탐구 활동 위주라든지 그 다음에 각 다양한 교과목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법 그 다음에 예술적인 기법을 어떻게 과학 활동에 접목시킬 것인지를 끊임없이 연구를 하셔야 되고요. 자, 결국 수학과 과학 등 교과별 교육과정 개정 때 이러한 맥락들을 스팀의 맥락들을 반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특히나 이제 유아과학에서는 없는 분야이긴 하지만 어떠한 교과에서도 이 시대를 살아갈 미래 사회에 적응을 하기 위한 아이들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술이라든지 공학 과목을 적절하게 영유아기에 맞는 수준으로 도입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떠한 이제 유아 스팀 교육을 위한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특성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유아들도 활용하고 있죠.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 그다음 스마트 TV 등 이러한 매체들을 한마디로 우리는 스마트형 인프라라고 하는데, 자, 이를 이용한 소셜 네트워킹,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그 체험학습관 이런 데서 과학관 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체험형 이러한 스팀 그쵸? 과학 실습을 통한 가상현실도 체험을 해보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아를 위한 최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한 유아과학관, 유아체험 현장 등을 많이 방문, 견학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블릿 PC를 이제 비롯해서 로봇이라든지 드론, 코딩 교수 매체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장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핸드폰에서 얼마든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 등 ICT 교수 매체가 지금도 개발되고 있지만 조금 더 스팀 맥락에서 개발돼서 현장에 많이 보급되면 좋겠죠. 자, 이렇게 아래 저기 사진을 보시면요. 스팀 교육을 적용 가능한 최첨단 ICT 매체입니다. 지금 로봇도 보이고요.
드론도 보이고, 그다음에 스마트 디바이스를 다운받아서 이제 활용하고 있는 내 모습도 보입니다. 이런 매체들, 네,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교사들에게 제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스팀 교육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 쉽게 네, 적용, 용이성을 네, 이제 초점을 맞출 것인지 이런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유아교사가 이런 다양한 스팀 교육에 적용한 교수 매체, ICT 매체에 흥미를 보이고 네, 학습 효과가 높은 ICT 교수 매체를 잘 선정을 하셔야 되고요. 이를 적절하게 아이들의 발달 수준에 맞게끔 적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지식, 기능, 태도, 최종적으로는 안목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5번째 살펴볼 것은요. 스팀의 이론적인 모형입니다. 자, 첫 번째 김진수 선생님의 스팀 교육 이론에서 네, 말씀하신 이제 모형 3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지금 그림과 같이 다학문적인 통합으로 연계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지금 이제 과학이라든지 기술, 수학, 그쵸? 그다음에 네, 이런 그 공학, 아트 이 5가지가 다 학문적으로 통합으로 연계되어 있는 이런 모형으로 스팀을 풀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것들이 어때요? 다 애매하게 융합돼 섞여 있습니다. 해서 간학문적인 통합으로 통합형 모형을 두 번째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떠한 학문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게끔 탈학문적인 통합으로 융합형 그래서 그냥 안에 다 이게 녹여져 있는 거 이런 형태를 띌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김진수 선생님의 이제 통합 모형으로 첫 번째 다학문적 통합으로 연계형입니다. 그쵸? 자, 하나의 주제를 개별 학문 네, 측면에 다양하게 다룸으로써 한 주제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에서 주제가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뭐 어떤 주제를 할까요? 뭐 예를 들자면은 네, 공기라는 주제를 했었을 때 공기와 관련해서 이제 풍선에서 풍선의 바람을 활용해서 뭐 활동을 한다 했었을 때 그런 것들을 활용한 과학적인 네, 공기의 작용 반작용이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 공기의 양 측정하는 네, 수학적인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 공기의 흐름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어떻게 그려볼까?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춤과 그쵸 뭐 아트적인 요소를 병해서 활동으로 확장시킬 수 있고 이거와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공학적인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하나의 주제별 다학문적인 통합으로 결국에는 네 연계시키는 형. 두 번째는 간학문적인 통합으로 보는 통합형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여러 학문에 통합적으로 포함된 주제를 선정함으로써 네, 개발할 수 있다. 그 상품 간 경계를 구분하기 좀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하나 했는데 이게 아트인지 사이언스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뭔가 요소들이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간학문적인 통합.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아예 이 차원을 좀 넘어서서 탈학문적인 통합으로서의 융합형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사회 문제나 기능이나 학문 외적인 주제를 다룹니다.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거. 자, 결과적으로 학문의 경계가 애매해서 모호해져서 그냥 문제 해결 중심으로 사회 문제나 그쵸, 환경 문제 이런 걸 다루지 굳이 어떠한 네, 교과나 이런 걸로 구분하기 힘든 교육에서는 네, 이렇게 탈학문적인 융합의 형태를 띈다. 자, 김진수 스팀 교육의 이론을 교과별 스팀 유형으로 좀 나눠보시면요. 자, 과학 교과 중심.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는 우리는 유아과학 교육을 하기 때문에 A형이겠죠. 그래서 S 스팀, 그래서 과학 중심 스팀. 어쨌든 과학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계형, 방금과 같은 이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이제 기술이 중심이 되거나, 그쵸. 그 다음에 공학이 중심이 되거나, 또는 예술이 중심이 되거나, 수학이 중심이 되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교과 중심의 융합형, 스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외에 창의적인 체험 활동 중심이라 해서,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쵸. 아예, 네, 간학문이라든지 탈학문,
적인 융합형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팀의 이론 모형에서 두 번째 백윤수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사씨 스팀 교육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윤수 선생님은요,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 가지 요소를 상당히 중요하게 스팀에 이제 접목해야 된다. 이 스팀 교육을 할 때 네 가지가 빠지면 스팀이라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사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배려는 뭐죠? 네. 자기애라든지 자신감, 자아 정체감, 자아 효능감, 타인을 위한 배려, 타인 존중, 그다음에 다문화 이해 등과 같은 한마디로 사회적인 감정 학습을, 감성 학습을 건드려야 된다. 사회적인 감성 학습의 요소를 활동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당연히 창의적인 요소 강조하셔야 되죠. 창의, 자, 창의력, 문제 해결력, 문제 확인 능력, 정보 수집 능력, 정보 분석 능력, 의사소통 능력, 평가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창의에 포함된다. 그래서 교과 및 학문 영역에서 기초적 또는 중점적인 영역으로 기존의 문제 해결 능력 또한 여기서 포함해야 된다라고 창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소통입니다. 자, 이 스팀 교육을 할 때 언어적인 소통, 시청각적인 소통, 그쵸? 그 다음에 학문적인 이런 능력, 글로벌 소통 능력, 소통하는 태도, 협력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요소로 포함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융합입니다. 자, 백윤수 선생님이 마지막 이제 융합은 스팀의 융합적인 지식으로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런 스팀의 융합 지식 설계 능력도 강조하셨고, 그 다음에 스팀의 융합 지식과 관련된 활동, 응용 능력, 그 다음에 스팀 이거 외에 맥락적인 지식, 여기 포함해서는 언어, 사회, 문화, 윤리, 경제까지 다 포함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그래서 이 백윤수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사씨 스팀 교육 이론의 교육 목표를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이 5가지 분야의 융합적인 지식과 개념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하고 결국 여기서 이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실생활 문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로 최종 교육의 목표이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종합적인 문제 해결과 창의적인 사고, 설계 방법을 학습하고 다양하게 뭔가 산출물을 낼 수 있는 창출을 하는 것에 기여해야 된다. 세 번째, 과학기술, 공학 등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 호기심을 기르게 하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태도 함량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네 번째, 자, 아까 강조하셨던 거 있죠? 그래서 배려, 의사소통, 개방성, 다양성, 협동, 과 같은 사회적인 감성이라든지 인성을 기르는데 초점을 맞추는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